안녕하세요, 봄이아빠입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게 좀 혼조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유럽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을 생각보다 좀 크게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이제 러시아 원유 수입도 뭐 90% 금지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 우려가 좀 더 이렇게 가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 연준이 지난 5월에 FOMC에서 밝혔듯이 6월 1일부로 이제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팬데믹 이후에 투입했던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것인데, 매월 이제 475억 달러 규모를 이렇게 축소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9월부터는 매월 950억 달러를 축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던 양적 긴축이 지금 금리 인상 효과를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실질 금리를 상승하게 만들면서 기술주에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양적 긴축은 더 빠르고 규모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경기 둔화 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이슈가 더 주목되고 있어서 이제 과거에 19년 3월에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양적 긴축 조기 종료를 이런 발언을 했던 부분보다는 더 빠르게 움직이고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거를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JP 모건이 다이먼 CEO가 양적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상품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했죠. 어제 뭐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고객들에게 뭐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경기 침체를 좀 언급한 점이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1.6%인가요? 좀 더 장중에 좀 더 하락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좀 가장 매파적인 성향의 이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증시가 좀 낙폭을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뭐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 경제 이 전쟁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이 이렇게 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돌면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도 면역력이 생겼잖아요. 이 시장이 너무 이렇게 하락하고 잠깐 반등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JP 모건 그 CEO 이야기처럼 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인 거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이에요. 다들 임플란트 관련한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횡령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면서 거래가 좀 정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인데, 사실 이게 상장사 이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외국인들 지분도 상당하고 코스닥 150에 이제 포함되면서 여타 ETF만 해도 상당한 이 패시브 자금이 투입되어 있었는데, 정말 우량한 기업 중 하나였고 성장성 또한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우상향을 그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횡령 사건이 터진 거죠. 여기서 우상향을 그려오다가 횡령, 그렇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횡령에 대한 처벌이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LG U+ 이런 사건들도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과거에 좀 나왔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몇 번이나 이런 횡령 사건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법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게 지금 초우량 기업이라며 거래 재개시킨 오스템 임플란트를 외국인만 한 달 새 200만 주를 팔았다고 해요. 사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저 같은 개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간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초우량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 앞에 이런 비춰지는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패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인 것 또한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횡령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런 보고서들도 자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 재개 이후 기간 매도세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이 공존하며 주가는 정체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미 이 악재는 걷어졌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회복할 신뢰라고 하는데, 올해 초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장 유지 및 거래 재개 결정까지 노해지가 존재했지만 1분기 실적과 매출 영업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36.5% 그리고 100%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횡령이 없었다면 더 큰 폭으로 성장 기록을 나타냈겠죠. 그래서 사업 영위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적 추정을 놓고 보면은 1분기에 이제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매출 비중이 25.3%예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만약에 이제 중국 락다운으로 4월 기준 1선 도시, 이게 북경과 상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일부 매출 공백이 조금 발생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극단적으로 이 락다운에 대한 학습 효과로 현지 치가에서 안정적 재고 수준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고, 실제 타격은 우려 대비해서 약한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광동이나 천지법인에서 기존 목표치 대비 초과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법인으로 해서 유럽 지역 또한 20년 3분기 이후부터는 지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유지 중에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강화와 이 현지 대면 마케팅 강화로 인해서 이 추세는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할 부분이 있지만, 중국이 분기별 실적 변동성 기준에 따라서 예상 대비 완만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유럽 지역 쪽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이 좀 가속화되면서 연간 매출액이 약 1조 원이 좀 안 되고요. 그래 이게 플러스 19% 정도 이렇게 YOY가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40억 원, 그래서 플러스 21% YOY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1500억 원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787억 원, 뭐 중국은 2500억 원, 뭐 이렇게 기타 지역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정책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 병원 중심 밸류가 이 세그먼트 시장을 공략하는 국내 업체 실적에서 미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전망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로 이제 성장 전력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경쟁사와 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을 기반해서 글로벌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 전략 부분에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임플란트나 이 투명 교정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디지털 이 덴티스트리 시장이 밸류체인이 확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에 좀 더 성장 전략에 좀 더 주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뭐 악재가 우려됐던 부분은 여기서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텔레그램 방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공부 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주식을 한다는 게 정보도 필요하고 뭐 어느 정도 뭐 소식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듣는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2차전지 쪽으로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남길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다 풀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삼성전기 그리고 뭐 LG화학 이런 최근에 영상 올려드렸던 내용들 이런 식으로 글로 작성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